네, 중간에 끊겨서 두 개로 나눠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오픈 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 외부의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여서 그 회사 내부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이제 하여튼 의학 그 뭐 여러 가지 의학에 관련된 뭐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술하는 무슨 이렇게 침대나 도구 같은 걸 만드는데 의사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사가 어떤 걸 제안을 해서 그 아이디어 때문에 매출이 많이 냈을 때는 그 사람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그 제안한 의사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은 의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이그 제품을 개량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그런 회사들이 예를 들면 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넷플릭스가 성장할 때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자꾸 활용을 했는데 이건 거죠. 본인이 영화를 좀 몇 편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그동안 봤었던 거를 이제 해서 알고리즘으로 추적을 해서 이 사람만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앞으로 추천해주고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아직 못 봤던 영화를 추천해주는 요런 거를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승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상금을 주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 그 당시 넷플릭스를 많이 알렸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얻어갖고 또 그거 자체를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절히 활용해서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도 삼고 또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유한양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제약회사 중에서 이 코로나 코비드 19에 수혜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최근 급등했던 영향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보유하시는 분은 좀 최소한 1년은 보유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매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한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한 1년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한 본인 포트폴리오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편입을 해서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봐갖고 좀 더 들고 갈지 아니면은 일단 수익을 실현할지 그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고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뭐 장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좀 투자해 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한양행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도 한 김에 영어 표현을 또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하한다 할 때 congratulations s를 꼭 붙이라고 생일 축하 같은 거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노력이 effort가 들어서 일어난 게 congratulation. 생일도 물론 살아 있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1년 되면 저절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생일은 congratulation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 행운을 빌다 그럴 때 go get him tiger 이 표현 많이 씁니다. go get him tiger 이렇게 또 시합을 앞두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쓰는 좋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감동을 주어서 거의 쓰러뜨릴다 knock him dead, knock him dead 이렇게 쓰고요. 자신 있게 해봐. 네가 제일 잘하는 걸로 밀고 나가. 그럴 때 do your own thing, do your own 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그 유한양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전에 김하성 여기서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보일러 기름집 막내 아들 김하성은 원래 배드민턴 선수를 꿈꿨다.
근데 키가 작아서 초등학교 때 라켓 대신 야구 방망이로 바꿔 잡았고 실력이 쑥쑥 늘어 키도 179로 커졌다. 고교 시절부터 델롬으로 이름났던 김하성은 2014년 넥센에 지명돼 그의 한국 시리즈까지 뛰었고 강정호가 미국으로 떠나 이듬해부터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차고 국가대표 선수로 도약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내야수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건 강정호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메이저 리그에 수비하고 타격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양인 선수가 내야수로 주전을 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강정호 선수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볼 때 이렇게 내야수가 있으면 매일 경기를 봐도 한국 선수가 있으니까 좀 재미있을 수 있어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김하성이 나이가 젊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기간 4 플러스 1년에 최대 3,900만 달러 약 42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샌디에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고요. 평균 연봉은 700만 달러 76억 원으로 8년 전 유현진 6년 3,600만 달러보다 파격 대우를 받는 역대 KBO 포스팅 사상 최고 계약이다. 근데 8년 전 물가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현진하고 딱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파드리스는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비롯해 김하성 가족을 위한 영어 수업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별도로 약속하는 등 그를 영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성을 다했다고 그러네요. 야구의 한국 최고가 되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김하성이 증명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또 한번 영어로 옮겨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진짜 운동하러 가고요. 유한양행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